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에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앞으로 꾸준히 콘텐츠를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댓글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댓글들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심리 상담은 보통 몇 회기 정도 받아야 하나요? 심리 상담은 몇 회기 이렇게 어떤 고정된 건 아닙니다. 내담자의 증상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그다음 내담자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습관화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단기 상담이라고 해서 1회에서 5회 정도 상담을 받으면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좀 증상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감정 조절의 문제라든지 어떤 증상이 있으면 보통 이제 10회기 이상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치료 기간을 좀 오랫동안 잡기보다는 내가 훈련할 수 있는 개념, 그래서 10주 정도 하면 예를 들어서 10회기는 한 2달 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0회기 정도를 먼저 진행을 해보고 내가 좀 습관을 잘 들일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이 상담가 분하고 나랑 잘 맞는다 싶으시면은 어느 정도 내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정신병리라고 해서 진단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또는 2년 또는 그 이상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는 보통 주 1회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주 1회 한 50분에서 60분 사이에 진행을 하고 또 치료사 선생님, 상담사 선생님이 내어주는 그 미션을 매일 꾸준히 실천을 해서 이전과는 다른 행동 패턴을, 생각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현재 고3입니다. 수시원서를 넣을 때 어느 과를 넣으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할 수 있나요? 네.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나 봐요. 임상심리사는 심리치료와 심리평가를 하는 직업입니다.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다면, 특히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다면 병원 수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일단 학부 때는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는 임상심리를 전공을 하시는 게 정식적인 커리큘럼 과정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현재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입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관련 직업을 꿈꿔왔습니다. 변덕이 심한 성격을 가졌음에도 이 꿈은 태어나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지능은 심리학에 대한 애정과 비례하지 않아서 오히려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재능이 없는 건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동기부여를 받고 싶어서 유튜브에 임상심리사를 검색해 봤는데 다들 하나같이 직업으로서 임상과 상담심리사를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에 비해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또 큰 존경을 받는 직업도 아니니까 다른 길을 찾으라고 하더군요. 임상과 상담 심리사가 아닌 다른 심리학 관련 직업은 프로파일러를 제외하면 찾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악몽으로 대학원에 떨어지는 꿈을 꿀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이 분야만 바라본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없는데 고작 이 정도 현실에 흔들려 버려서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원장님의 영상을 찾았습니다. 울컥했어요. 저 또한 임상심리와 범죄심리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의 영상은 흔들리던 제게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흔하지 않는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고 무엇보다 아주 긴 길이지만 하겠다면 불가능은 아니라는 그런 가능성이요. 다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게 있어 심리학과만큼 기가 막히게 사람을 살리는 과는 없습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게 꼭 생사를 오가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학문 역시 저는 너무 좋아요. 모두가 바쁜 사회에서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존경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이리도 긴 댓글을 적었습니다.
제 꿈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언젠가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감사하네요. 일단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심리학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도 본인도 자각하셨겠지만 내가 열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꾸준히 오랫동안 내가 그 열정을 품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계속 변하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이것저것 하다 보면 사실 아마추어밖에 될 수는 없거든요. 꾸준히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저는 어느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꾸준히 한다는 건 뚝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일단 좋아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 글쎄, 대체로 어떤 직업이든지 대체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내가 이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면 그때는 본인이 원하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런 성과를 반드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제적인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가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에 목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심리학, 그 다음에 임상심리에 관심을 가졌다 라고 하시면 자, 다른 거 하나도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0% 전략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 우리 1%의 어떤 분야의 1%가 되는 거는 타고난 그러니까 기질적인 거죠. 유전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의 경지에 노력보다 더 뛰어난 경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30% 전략은 내가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명 중 30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자, 내가 그 분야에서 30%가 되는 건 노력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임상심리사에서 임상심리사 중에서 30% 안에 들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원하는 부분 예를 상담심리사도 좋고 인지행동치료사도 좋고 다른 분야도 좋습니다. 그 분야의 30%또 노력하면 될 수 있겠죠. 그 두 가지를 융합해서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포지션하는 것 매우 유리한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를 우직하게 꾸준히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네, 꼭 그 분야에서 잘했다 싶을 정도로 자기 만족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저는 범죄 강박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 봐요. 제 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자, 범죄에 대한 강박이 있으시다고요. 자, 강박은 불안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내면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두려움이 있는지. 자,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끌어당기게 되죠. 안타깝지만 이 질문을 한 분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두려움,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걸 체험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나한테 체험할 확률이 적습니다. 13개월 남아 아기입니다. 엄마 아빠 맘마를 아직도 못합니다. 혼자 놀고 있을 때 호명을 하면 10번 중 2번 정도 쳐다봅니다. 또 혼자서 빙글빙글을 하루에 5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낯을 가립니다. 낯선 곳에
가거나 낯선 사람이 놀러 오면 울면서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안아달라고 합니다. 자피 초기 증상에 해당될까요? 걱정되네요. 네, 일단 제 의견 말씀을 드리면, 자, 상호작용을 엄마 아빠랑 잘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자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언어 발달을 논하기에는 매우 이릅니다. 그리고 또 가끔 부모가 호명하는 거에서는 부모의 호명이 너무 잦은 경우에도 호명을 한다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기들은 원래 새벽에 잠을 자다가 잘 깨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깼는 거, 그 다음에 낯가림 있는 거, 분리불안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다 정상 발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별일 없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지켜봤다가 24개월쯤 됐을 때 그러한 증상들 중에서 없어지지 않는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때 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교도소나 이런 곳에서 강의하는 분들은, 또 강의하고 싶은 사람들은 심리학과를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야 하나요? 저 같은 경우 고졸 신분에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사이버 대학교나 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하는 자격증 같은 걸로 취업이나 투잡도 가능한가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네, 고졸이시고 사이버 대학교나 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한 자격증 가지고 원하신다면 취업이나 투자 당연히 가능하죠. 저는 앞으로는 학력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정 부분까지는 학력이나 어떤 자격 부분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역량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가 미비하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보다는 진짜 이 사람이 똑똑한가, 현명한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본인이 얻게 되는 정보를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올리신 분한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독서를 꾸준히 습관을 만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정리하시고, 자, 내 생각이 좀 더 창의적이고 뭔가를 창조해 내려면 나한테 기본적인 사전 지식이라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럴 때 아주 좋은 양서, 좋은 책은 여러분들의 그런 그 사전 지식의 양을 높일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판단의 질도 높일 거고, 그리고 그러한 사전 지식의 양 때문에 메타인지 능력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울증을 10년 넘게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료 방법은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설명드리고 대부분 약물 치료를 위주로 하였습니다. 약을 잘 줄일 때도 있었고, 또 그게 안 돼서 고생도 많았습니다. 증상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다 나았다고 보는데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기고 있어서 인지행동 치료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좋습니다. 자, 저는 대부분의 정신질환을 인지행동 치료로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고친다, 완치도 있지만 또 치료 효과, 그는 치료적인 어떤 그 증상의 경감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인지행동 치료에 꼭 도움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긍정신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지행동 치료를 매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신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인지행동 치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민이나 또 진로, 학습 등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